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기분 좋게 끌리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인상을 잘 남기기 위해서 아주 신경 써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매너 있고 정중하고 믿을 만한 이미지를 주자고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하고 뭐 그런 거랑 아무 그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사람을 대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날까요? 대단히 이미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직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고 아니면 연구원으로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많이 갖고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하는 어떤 습관이 자기를 대인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좋은 이미지로 성장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스스로 어떤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될까.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체크포인트를 이제 체크하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기 전 스스로 체크포인트. 첫 번째, 일단 만났을 때는 웃는 얼굴로 눈 마주치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하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나 아니면 아파트 이제 주차하고 나서 올라오면서 아파트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데 어떤 커뮤니티에 있을 때도 일단 내가 먼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이 탈 거면 눈 마주치고 같이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단히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습관으로 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따뜻하게 눈 마주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하자. 이제부터 나의 원칙. 성격이 무뚝뚝하고 안 무뚝뚝한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은 강력한 무기예요. 일단 인사를 그렇게 해두면 벌써 첫인상이 딱 좋아지거든요. 상대한테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인사했어요? 대화할 때 체크포인트. 일단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말끝을 흐리거나 톤이 너무 높거나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투명스럽게 회사에 있을 때도 그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틱틱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지금 부드러운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데 주력하셔야 돼요. 나는 상대에 비해서 절반만 얘기하고 주로 많이 들어준다. 이 원칙 너무 중요한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눈을 마주치고 왜 누가 얘기하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누구와 눈 마주침하는 거를 대단히 껄끄러워하는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상대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액션에 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급이 높거나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상대한테 눈 안 마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거나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 후배 직원들이 발표하거나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경우, 쳐다도 안 보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의 능력만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사소한 태도 때문에 거기까지 치고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아무리 어린 후배라고 해도 말하는데 중간에 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아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멈춰봐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웃는 것처럼 웃어가면서 놀려대면서 이렇게 말을 끊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직원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앉아 있어도 누가 일을 회사에서 잘하겠구나. 다 탁탁탁탁 눈에 들어와요. 왜 그렇겠어요? 리액션에 대해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강사는 나 못 볼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안 그렇거든요. 한 사람씩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 리액션에 대해서조차 처음 만나는 강사한테 대단히 리액션이 크고
정말 진실되게 공감하고 이러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만 그러겠어요? 일하는데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대화할 때 체크 포인트였어요. 세 번째.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눈 마주치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두 번째는 대화할 때 체크 포인트 3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부정적인 어떤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반응에 대한 원칙 내가 미리부터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야말로 나쁜 뉴스를 들었을 때의 나의 태도가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분해야 된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갖고 가세요. 의도적으로 나를 다짐시키고 리마인드 시키고 이런 원칙들이 중요해요. 점점 작정하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상사 중에서 후배가 뭔가 이제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할 때 신경질부터 확 부리고 얼굴 빨개지고 발끈하고 소리부터 지른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나중에. 왜곡시키고 은폐해버리죠. 왜냐하면 난리를 치니까. 그럼 결국 사고 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은폐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조직을, 그분이 이제 리더라고 하면 조직을 망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나쁜 뉴스를 들었을 때 나의 첫 반응, 내가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드세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 나쁜 뉴스를 들었을 때 솔루션부터 말하자. 이것도 원칙이에요. 자, 발끈하거나 히스테리컬한 반응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솔루션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걸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릴까? 솔루션부터 자동으로 찾는 사람은 결국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에도 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면 솔루션부터 찾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 책임 부서가 어디야? 담당자 나와? 뭐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 책임자들이 많죠.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뭐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죠. 내가 안 그랬어요를 증명하려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면피하려고. 그러나 유능한 리더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일단 조용히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자,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거 먼저 이야기하는 원칙 지금부터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유능한 리더와 무능한 리더를 가리는 방법, 부정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솔루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큰 조건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이제 다른 창업을 하고 무슨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애가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다고 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들었을 때 그러길래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다고 했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뭐야, 어쩔 거야, 이러는 부모나 배우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혹은 이제 아빠가 도와줘야 될 일은 뭘까? 해결할 수 있어. 같이 해결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부모가 신뢰받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들었을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상처나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그걸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 태도가 남들한테 결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란 어떤 신뢰 이미지를 주는 거죠.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었어요? 상처가 됐어요. 스트레스 막 받아요. 그럴 때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상대가 선배고 직장 상사니까 그냥 꾹 참고 속으로 쌓아뒀다가 막 병되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관계가 그럼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회피할 일이 아니면 정면으로 맞닥뜨린다라는 원칙 중요합니다. 담담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향후에 이제 만만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관계가 결국 깨지지도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 너무 욕심이,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비호감이죠. 여유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자기의 공으로 갖고 가고 싶어서 어떤 이제 막 다 자기를 이렇게 막 쌓아안고 정보나 하는 일 오픈하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 남들이 다 알아요. 아유, 자기 공이라고 혼자 다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공 뺏길까봐 저렇게 전전긍긍하는구나. 긍긍하는구나. 정말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호감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공을 뺏기려고 욕심이 하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내려놓는 마음. 함께 했어도 이게 다 팀장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배한테 공을 돌리거나 선배한테 공을 돌리거나 그래도 결국에 회사의 내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뭐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막 가리고 쌓아앉지 않아도 다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욕심만 많아 보여서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일단 공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했지만 선배나 후배한테로 이 공을 돌린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생활을 대단히 유리한 위치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이수미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